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지진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토대학 방재연구소는 그 누구보다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단지 미국에서 온 새로운 시각이라는 이유로 부정하시는 겁니까? 일본의 전문가들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저 일본 남자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감동 한 바가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 잠시만 시간 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대학 방재연구소에서 20년 가까이 지진을 연구해온 타카시 후지와라입니다. 나이는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고 제 주요 연구 분야는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예측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다 보니 그 공포를 몸소 겪으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를 이 분야로 이끌게 되었어요. 저는 단순히 지진 자체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역사와 일본이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의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일본인으로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만 동시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나라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로 협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 동료인 김 연구원은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동료입니다. 김 연구원과의 대화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줬어요.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교토대학 방재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일본뿐만 아니라 가까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한국에도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알리고자 결심했습니다. 저희 교토대학 방재연구소는 일본 내에서 지진 연구의 최첨단을 달리는 기관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통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왔죠. 저와 같은 연구원들은 우리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연구소 내부에서 조금씩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로 인해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이러한 고민 끝에 연구소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존 스미스 교수님을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존 스미스 교수님은 지진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분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지진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소 전체가 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완벽하게 인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드러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소의 유일한 한국인인 김 연구원이 우리 연구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라며 저를 독려했습니다. 존 스미스 교수님은 처음에는 우리의 연구 성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가 간과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기 시작하셨죠. 그 순간 연구소 내부는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김 연구원에게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김 연구원은 교수님의 지적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네요 라고 답했죠.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완벽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연구가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다면 허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성장과 배움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존 스미스 교수님의 지적은 우리 연구소의 자부심에 큰 도전이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존 스미스 교수님의 지적은 이따가 더 자세히 언급해 볼게요.
스미스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일본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죠. 동일본 대지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2011년 3월 11일 그날은 일본 전역에 걸쳐 큰 충격을 안겨준 날이었습니다. 지진 규모는 9.1에 달했고 이어진 쓰나미는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그날의 끔찍한 장면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저는 연구소에서 막 연구를 시작한 신참 연구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지진에 우리 연구소는 속수무책이었고 연구소 내부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었으며 원자력 발전소까지 파괴되면서 일본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느낀 무력감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일본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이 저로 하여금 지진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어느새 안정된 일상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연구는 점점 일상적인 관행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존 스미스 교수의 지적은 다시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도 우리가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우리는 그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없어요. 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큰 불안감이 연구소 내부에 생겼습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이 단순히 일본 내에서의 문제가 아닌 그 파급력이 주변국들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진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은 인근 국가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김 연구원은 그 가능성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해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한국의 해안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들은 하버드 대학의 스미스 교수도 심각한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지역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죠.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군요. 일본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는 연구소 내에서도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으며 뉴스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대응이 느린 건지 이해할 수 없군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동료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대로라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김 연구원은 다소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죠. 이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지침을 기다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스미스 교수와 저는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재앙을 논의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일본 정부는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형식적인 경고만 있을 뿐 실질적인 대비책이나 교육은 부족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고 일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겁니까?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텐데 말이에요. 스미스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의 말에 김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김연구원은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정부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 연구소의 일부 연구원들은 일본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창피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국민들을 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죠. 스미스 교수와 저는 함께 연구소에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우리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간 난카이 대지진이 정말로 닥쳐올 때 아무 준비도 못한 채로 맞닥뜨리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말하자 스미스 교수도 깊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어요. 연구소의 다른 연구원들도 점점 더 불안해졌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결국 스미스 교수와 저는 일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비책을 제공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아까 말씀 못 드린 스미스 교수님의 지적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미스 교수는 연구소의 회의실에 서서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단호했죠. 일본 방재연구소의 여러 연구원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여 있었던 우리는 그의 다음 말을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구에는 중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말은 우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한참 동안 설명해준 후 눈앞에 있는 자료를 펼치며 한 가지를 지적했어요. 이 부분 이 지진의 파급력을 과소평가한 것 같군요. 그 순간 연구소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여러 연구원들은 그의 지적에 당황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고 우리 연구 결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다케다라는 이름의 중견 연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케다는 연구소 내에서도 오랫동안 지진 연구를 해왔고 자존심이 강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놓쳤다는 겁니까? 일본은 지진 연구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쳤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다케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지진의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토대학 방재연구소는 그 누구보다도 일본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 수천 번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단지 미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일본의 전문가들을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다케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고 주변 연구원들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다케다의 말에 동의하는 듯 했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지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인 연구원들이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쳤다는 그 부분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희를 평가하시는 겁니까? 일본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 깎아내리실 권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게 가르칠 것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다케다는 마치 모든 것을 쏟아내듯이 말을 쏟아냈고 방 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다케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연구원들도 있었지만 스미스 교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케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케다 씨, 당신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진 연구에서 세계적인 리더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자부심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증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제기한 부분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들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자부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스미스 교수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다케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연구소 내의 다른 연구원들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자부심을 상처받은 채 그러나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제연구소에서의 긴 하루가 지나고 저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지적은 단순히 우리가 놓친 작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일본 전체의 지진 대응 체계와 우리의 자부심을 깊이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그가 내뱉은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우리 모두가 반박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과학은 자부심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증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하죠.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지진 연구와 대응에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놓쳤던 것 아니 외면했던 부분들이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의 자부심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본과 가까운 한국 그리고 주변국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스미스 교수와의 논쟁을 떠올리며 나는 그가 언급했던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그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한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진이 단순히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위험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어요. 왜 한국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일말의 속죄일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이 한국에 많은 고통을 안겨줬던 만큼 지금은 일본이 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일본과 한국에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함께 대비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일본과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전해질 때 일본과 한국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 방제연구원 타카시 후지와라가 일본 지진의 위험성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한국에도 알려야겠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이런 타카시 후지와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동 한 바가지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고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 한 바가지였습니다.